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오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의 보이는 뉴스레터의 주제는 바로 고객 인지 단계별 콘텐츠 제작 팁인데요. 고객 인지 단계별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 퍼널의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케터라면 B2C와 B2B를 막론하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케팅 퍼널인데요. 고객이 비즈니스에 대해 알게 되는 단계부터 구매까지의 여정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지, 관심, 고려, 결정 단계로 나누기도 하고요. 더 크게 상단, 중간, 하단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마케터는 이 퍼널을 기준으로 잠재 고객을 나누고 각 그룹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요. 저 역시도 실무에서 마케팅 퍼널이란 개념을 꽤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나 매 분기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할 때 퍼널 단계를 고려해서 계획을 하는데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광고 캠페인을 기획할 때도 이 퍼널 단계를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설정한 퍼널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늘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현실 세계의 구매자 행동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퍼널은 지나치게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디지털 채널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구매 여정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고객이 브랜드를 발견하고 구매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터치 포인트가 필요해졌습니다. 동시에 커뮤니티나 메시징 앱, 영상회의 플랫폼처럼 서로 개인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채널의 영향력도 커졌죠.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때문에 이런 채널에서의 상호작용은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런 채널들을 다크 퍼널이라고 부르죠. 구매 경로를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마케팅 퍼널은 고객이 인지 단계부터 결정까지 순서대로 이동한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어느 단계에서도 퍼널에 진입할 수 있고 또 퍼널 앞 뒤를 뛰어넘어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퍼널이 다소 선형적으로 설계된 이유는 아마도 이 퍼널이 기업의 세일즈 과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일 거예요. 기업의 관점에서 고객을 처음부터 퍼널의 끝까지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 모델입니다. 아시다시피 고객은 우리 제품에 관심이 없죠? 그저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이렇게 퍼널 단계별로 설정한 마케팅 메시지가 고객에게는 실제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마케팅 퍼널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바로 유진 슈월츠가 소개한 고객 인지 단계입니다. 유진은 고객의 문제 인식과 해결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 인지 단계를 체계화했어요. 고객 자신이 문제를 얼마나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결책을 찾는데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인지 5단계는 고객이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브랜드의 구매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5단계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고객 인지 5단계는 기존의 마케팅 퍼널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먼저 고객의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해결책을 찾는 어느 과정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의 퍼널이 구매로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고객 인지 단계는 고객이 어느 시점에 있든 그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고객의 문제를 이해하고 또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이 단순히 세일즈 타겟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인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퍼널은 주로 넓은 단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고객 인지 단계를 고려하면 각각 단계별로 고객의 이해 수준에 맞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각 단계에 맞게 적절한 메시지를 적시에 제공하면 콘텐츠의 전환율 또한 높일 수 있는데요.
너무 일찍 판매를 시도하거나 관련 없는 정보를 억지로 전달하는 대신 고객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유연한 퍼널이라는 점인데요. 소비자로서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쉽게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됐죠. 블로그, 리뷰, 유튜브, 커뮤니티 등등 다양한 채널에서 스스로 정보를 조사하고 대안을 또 비교한 다음에 구매를 결정합니다. 고객 인지 단계에는 이 과정에서 고객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언제든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비선형적인 구매 여정에서도 고객에게 연관성 높은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해결책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다시 문제를 살펴보는 단계로 돌아가서 추가적인 정보를 리서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또한 고객은 어떤 단계에서도 여정에 진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지 않던 고객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의 추천을 보고 바로 자사 제품 인지 단계, 마지막 구매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 여정 외부의 영향에도 매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각 인지 단계별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팁을 살펴볼 건데요. 실무에서 인지 단계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콘텐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기존 퍼널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들 때는 메시지가 다소 모호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는데요. 이 인지 단계 모델을 활용하면서 각 단계에 맞게 더 명확하고 뾰족한 소구점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를 인식하기 전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문제를 상기시키고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의 고객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인데요. 인지 단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그먼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마케팅하기가 어려운 그룹이기도 해요. 우선 이 고객이 우리 콘텐츠와 처음 만나는 그 접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재 고객이 선호하는 채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어떤 콘텐츠 형식을 좋아하는지 파악해서 그들과 만나는 첫 접점을 만들어 보세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고객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제의 측면에서는 조금 더 광범위하고 트렌드를 다루는 교육에 중점을 둔 콘텐츠가 효과적입니다. 아직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어로 검색을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트렌드나 업계 전반을 다루는 가볍고 짧은 콘텐츠 형태를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동시에 소셜미디어와 유료 광고를 활용해서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푸시 마케팅도 병행하면 좋은데요. 이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 해결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제품은 아직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에 공감하고 이를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거죠. 이 시점부터는 고객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전 1단계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게 핵심이에요. 카드 뉴스나 웹이나 영상 혹은 슬라이드처럼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문제와 해결책을 설명해주면 좋습니다. 또한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때 우리 사이트가 잘 노출될 수 있도록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반영된 블로그나 가이드를 작성해보면 좋아요. 세 번째는 해결책 인지 단계인데요. 이 단계의 액션 플랜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우리 솔루션의 차별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고객은 해결책이 있다는 건 알지만 아직 어떤 해결책이 가장 적합한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전 단계가 문제 자체를 다뤘다면 이 세 번째 단계는 해결 방법에 집중하는데요.
제품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고객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솔루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비교 콘텐츠가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제품이 다른 경쟁사 제품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죠. 3단계의 고객은 2단계보다도 더 구체적인 검색어로 해결책에 대한 정보를 리서치하는데요. 의도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검색어 역시 일반적으로 롱테일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침대 매트리스 고르는 법처럼 구체적인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이 롱테일 키워드를 사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최적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브랜드와 제품을 인지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왜 우리 제품이 최고의 선택인지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미 고객이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비교하는 중일 텐데요. 이제 경쟁사와의 차별점을 강조하고 우리 제품이 왜 최고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사 제품과 우리 제품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콘텐츠가 아주 효과적이죠. 우리 제품이 어떻게 더 나은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우리 제품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사례로 제시해주면 좋아요. 이때 실제 고객의 후기와 성공 사례를 사용하면 신뢰도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들과 달리 4단계의 고객은 우리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서 직접 검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브랜드명과 경쟁사명을 비교하거나 브랜드명이나 제품명이 포함된 검색어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의도가 높은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검색 광고나 리타게팅 광고로 콘텐츠 유입을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영업팀 문의, 데모 요청, 견적 보기, 상담 신청 등 직접적인 CTA로 행동을 유도해 보는 게 좋아요. 마지막 단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계인데요.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고객들의 세그먼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오퍼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제품을 이미 알고 있고 구매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오퍼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한정된 시간 동안만 제공되는 할인이나 선착순 마감 혜택 혹은 지금이 아니면 놓칠 수 있는 혜택을 제시해 주는 게 좋은데요. 한정 수령이나 곧 종료되는 할인 같은 문구를 사용해서 구매를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콘텐츠 자체보다는 오퍼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객이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설득력 있는 혜택을 제시해서 구매 행동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인지 초기 단계에 있는 고객들은 쉽게 도달할 수 있지만 전환율이 낮은 편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단기적인 성과를 보기 위해서 4, 5단계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이미 적극적으로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그룹이라서 전환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열린 열매를 수확하기만 하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수확할 열매가 없어지겠죠? 비슷한 원리로 인지 초기 단계의 잠재 고객을 위한 마케팅 또한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전체 마케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더라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아직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이런 인지 초기 단계의 사람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데 있어 콘텐츠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셜미디어, 유튜브,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어요. 유익하고 가치 있는 콘텐츠는 우리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쌓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장기적으로 구매 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나중에 고객이 제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브랜드를 떠올릴 테니까요. 현재 진행 중인 마케팅 활동이 특정 단계에만 치우쳐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디지오션 역시 즉각적인 성과를 위한 콘텐츠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콘텐츠를 균형 있게 쌓아가는 브랜드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번 보이는 뉴스레터를 마쳐볼게요.